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고양이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야, 누나 왔다. 저는 반려동물 방문 돌봄 일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여행을 간 동안 집에 들러 사료와 물을 채우고 화장실을 정리한 뒤 사진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예약은 처음 만나는 고양이 보리의 사흘 돌봄이었습니다. 보호자는 해외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앱 프로필에는 여성 한 명과 회색 고양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출입 방법은 예약이 확정된 뒤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공동 현관은 경비실 호출, 집 현관은 임시 번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첫날 저녁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돌봄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장갑과 사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경고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집안의 남자는 제 별칭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왔어. 문 열어도 돼. 저는 곧장 현관에서 물러났습니다. 보호자에게 누구냐고 묻자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제가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계단 쪽으로 이동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문 안에서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양이가 문을 긁는 소리만 났습니다. 잠시 뒤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같은 보호자 이름과 같은 고양이 사진이었지만 대화창이 달랐습니다. 남편입니다. 아내가 해외에서 착각했어요. 제가 안에 있으니 그냥 들어오세요. 두 계정 중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예약한 계정은 신분 확인 표시가 있었고 새 메시지를 보낸 계정도 비슷한 이름과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안에 있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면 고양이가 놀라요. 목소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다정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회색 고양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양이는 복도로 나오려 했고 안쪽에서 남자의 손이 천천히 목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라고 생각했지만 내린 사람은 검은 모자를 쓴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제 프로필 사진과 오늘 일정이 떠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신 왔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한층 더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아내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터가 눈치챘어. 그제야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과 베란다도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남자가 계단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봤습니다. 저는 내려오는 한 명만 봤지만 복도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침대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도 바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2시간 뒤 실제 보호자와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었고 남편도 동거인도 없다고 했습니다. 첫 경고 메시지는 자신이 보낸 것이 맞았습니다. 해외에서 집 안카메라 알림을 확인했는데 모르는 남자가 거실을 지나가는 장면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저에게 경고했지만 그 뒤 계정 접속이 끊겨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현관 기록과 앱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보호자의 예약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방문 시간과 프로필 별칭, 고양이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정이 어떻게 노출됐는지는 바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집안에서 발견된 물건이었습니다. 식탁 아래에 반려동물 돌봄용 명찰이 7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업체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처음 보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명찰 뒤에는 집 주소가 아니라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보호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혼자 방문, 사진 전송 후 10분 체류,
비상계단 사용 같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비운 사람과 정해진 시간에 혼자 들어오는 시터를 함께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빈집에 먼저 들어와 시터를 안으로 유도하려 한 것인지, 시터인 척 다른 집에 들어가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앱회사는 해당 계정들을 정지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 뒤에는 현관 앞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오면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보호자와 사전에 정한 확인 문구가 맞지 않으면 바로 철수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새로운 예약 요청이 왔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 사흘 방문.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주소는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았고 예약을 올린 적도 없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제 현관 앞에 앉아있는 회색 고양이가 보였습니다. 볼이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그날 새벽 2시였습니다. 사진 아래 보호자 메시지는 한 줄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당신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집 안쪽에서 고양이 방울소리가 났습니다.